마하 4 플러스 슈퍼크루징 비행. KF-21 전투가 25차 엔진 시험. 1000K 엔진. 극비리에 준비한 엔진 국산화. 한국형 전투기 KF-21시 제3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5일 KF-21시 제3호기가 30여 분 동안 비행한 뒤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CJ3호기에는 속도와 구조하중 영역 확장을 위한 계측 시스템이 모두 구비됐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상반기에 CJ6호기까지 비행시험을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세대 전투기 엔진, 우리 손으로 기술 독립.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방위를 책임지는 전투기 헬기 함정의 심장인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전문 기업이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000대 이상의 엔진 생산과 정비를 담당해왔다. 1980년대에는 미국 GE와의 기술 제휴로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으며 KF-16 전투기 최종 조립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공군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육군이 운용하는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GE와 기술 제휴를 통해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21위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으며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공군의 대표 전투기로 활약하게 될 KF-21 보라매에는 2100파운드 LBF 추력을 가진 엔진이 쌍발로 장착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각국의 정비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기업의 첫 유지보수 정비, MRO, 기술 수출은 1982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맺은 UH-1H 헬기용 T-53 엔진 4대의 창정비 계약이다. 1983년에는 미국 IA사의 T-53 엔진 창정비 수출에 성공하며 세계 항공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 시장으로 수출 영토를 넓혔다. 1986년에는 미 공군의 C-130 수송기용 T-56 엔진, F-4 전투기용 J-79 엔진 정비 물량을 수주했다. 1996년에는 베네수엘라 공군으로부터 6천만 달러 규모의 F-100 엔진 정비 물량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창정비 사업을 수행한 국가는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페인, 네덜란드,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케냐 등 12개국 이상에 달한다. 항공기계 시스템 분야에서도 보조 동력장치, APU, 착륙장치, 랜딩기어, 비행조종 작동기, FCISA 등 항공기 작동에 필수적인 다양한 품목의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다. 독자 개발을 통한 국산화는 차후 성능 개량 및 타 기종 적용, 운용 유지를 용이하게 해 최적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술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항공용 소재 기술의 자립은 향후 항공 무기체계 수출 확대와 국가 방위사업 성장에도 필수적이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 공중전력의 우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 복합체계 관련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공동으로 무인 항공기용 엔진, 무인 복합형 전투회전 입기, UCCR, 용 엔진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제작을 담당하며 국가 우주사업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단으로 장착되는 액체 로켓 엔진은 1단의 추력 7호T급 엔진 4기, 총 300T급, 2단의 7호T급 1기, 3단의 7T급 1기 총 6개의 엔진으로 구성된다. 엔진 전체 조립은 물론 터보펌프, 밸브류 등 핵심 부품 제작까지 담당한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발사체 역량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과 우주 추진 시스템 분야에서 보유한 독보적 기술력으로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주 국방력 강화와 미래 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3. 정부 KF-21용 전투기 엔진 개발 검토. 요소수 사태로 국산 전투기 엔진 필요 실감. 정부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21 탑재용으로 추측됩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에 2022년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제트기급 엔진 개발은 오랜 시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를 넘어 기계산업 전 분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대표와 신현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등 산학연 관계자 100명 안팎이 참석했습니다. 보통 제트기급 엔진은 추력 1만 파운드, LPF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도 1만 파운드급 이상 첨단 엔진 개발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항공기 엔진은 추력 5,500파운드급입니다. 그 아래급 추력의 항공기 엔진을 유도물체에 탑재한 적이 있을 뿐이며 항공기 엔진은 군수용과 민수용 모두 국내에선 개발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요소수 하나로도 큰 사달이 벌어졌다며 항공 엔진의 국산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투기 엔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데 일정 추력 이상은 다른 나라에서 팔지 않으려 해서 애로를 겪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승욱 장관은 현재 항공 우주 산업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도심항공교통 UAM 이 등장하고 민간 주도로 우주 산업이 팽창하고 있는 상황을 말했습니다. 문 장관은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세계적인 표준 안전 시스템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빠른 움직임이 중요하다며 도심항공교통 관련 해외 진출과 군 수요 창출, 무인기 개발 등 동시다발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내 항공산업이 1980년대 단순 조립 생산 단계에서 현재는 세계 6번째 초음속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으며 11번째 헬기 개발국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우리나라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개발 중이며 이 중 가장 어려운 기술적 장벽이 바로 고신뢰성을 갖춘 터보팬 엔진 개발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10톤 수준의 전장 14.8m에 이르는 대형 기체로서 그 이륙 중량이 한국 공군이 한때 운용했던 MK-67 호크 고등훈련기의 최대 이륙 중량과 비슷합니다. MK-67 호크 고등훈련기는 아도허, 어다워, MK951 터보팬 엔진을 활용해 기본 최대 출력은 6,000파운드 급에. 이는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최소 6,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데 이를 반영하듯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5,500파운드급 이상의 5,500에서 8,000파운드급 추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한국형 순항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러시아와 프랑스의 협조하에 터보제트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는 대한미사일용 터보제트 엔진의 설계도와 샘플을 입수했으며 일부 부족한 통합기술을 축적하고자 프랑스의 마이크로터보사와의 기술협력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이 표적기로 널리 사용 중인 MQM107 스트리커가 바로 마이크로터보사의 TRI-60에서 3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상당히 많은 수량의 엔진을 구매하는 고객이었기에 프랑스 정부와 마이크로터보사에게 기술협력을 요청했으며
당시 프랑스는 성실하게 비행체의 엔진을 통합할 때 필요한 각종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이 엔진들을 기반으로 개발된 해성용 SS-760K 터보제트 엔진은 추력이 1050파운드에 달해 TRI-60 엔진보다 강력함은 물론 비행 환경에 맞추어 엔진의 제어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동적 제어 능력이 추가된 보다 우수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기초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해성은 물론 현무 순항미사일에 장착되는 다양한 계열형 엔진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력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공군 전투기에 사용되는 F100과 F404 터보팬 엔진을 면허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5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지난 2019년 4월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터보팬 엔진 통합개발 기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지금까지 확보된 터보팬 엔진용 팬과 코어 엔진 기술 및 연계 기술을 활용해 실제 기체에 탑재될 완성형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 완성될 스텔스 무인 정찰기용 터보팬 엔진의 출력은 8,000파운드 급이 될 예정이며 향후에는 이렇게 개발된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형 무인 전투기용 엔진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엔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추진 중인 무인 정찰기에 탑재될 8,000파운드 급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5,500파운드 이상급의 엔진 코어 기술을 활용해 일정하게 8,000파운드 급 추력을 발휘하는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개발해 우선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은 미국 GE-42 F414 엔진 2기이며 F414 엔진은 22,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엔진 국내 공급업체는 하나테크윈이 맡고 있으며 2016년에는 GE4와 KF-21 엔진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F414 엔진 국산화용 부품 구매 및 기술 협력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하나테크윈은 KF-21 엔진 공급 장착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KF-21 엔진이 국산화되면 국내 생산 설비는 교체 부품의 국산화 및 공급 체계 안정화 등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KF-21의 전투력 최적화는 물론 운용비 절감도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각국은 자원과 기술을 무기화하고 있어 국내산 엔진은 필수적이지만 항공기 엔진 분야는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이들 기업들은 분업 형태로 하나테크윈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어 따라서 엔진 개발은 이들 기업들과 협력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국내 항공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KF-21용 엔진 개발을 결정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KF-21용 엔진이 꼭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4. 취재 파일 F-352 아스람 발사 성공 KF-21 FA-50에 던지는 시사점 지난달 24일 해외 군사 전문지와 영국의 주요 매체들이 F-352 스텔스 전투기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의 사상 최대 규모 아스람 공대공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아스람이라는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과 실전 능력을 완벽하게 구현하게 됐고 미국의 F-352 전투기와 통합에도 성공했다는 의미에서 기사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먼 나라의 공대공 미사일 사격 같지만 우리 공군과 방산업계에서 요즘 은근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대공 범위 중 빈 곳이 사거리 30km 물결표 100km 구역인데 아스람이 딱 그곳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또 수출 효자 경공격기 FA-52 무장 강화 요구가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아스람 대규모 사격이 성공했으니 시선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에임, 어드밴스 쇼트레인지 에어-투-에어 미사일 -132 아스람의 사거리는 50에서 60km에서 최장 8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12월 시리아 상공에서 타이푼 전투기가 아스람으로 드론을 격추한 실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공군은 스코틀랜드 북부의 리디스 군도 상공의 헤브리디스 공중 사격장에서 F-35B와 타이푼 전투기들이 아스람 사격 훈련에 참가했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